지금 이번에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래피드 온셋 젠더 디스포리아고요. 젠더 불쾌증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그 몸은 이제 남자인데 사실 나는 이제 내 마음속으로는 여자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이게 좀 우리 몸 안에 이걸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게 되면서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소아, 그리고 청소년 거치면서 점점 심해지다가 나중에 이제 성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전환을 하거나 그런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 젠더 디스포리아라는 개념인데 최근에는 이제 그 래피드 온셋 젠더 디스포리아라고 해서 번역하면 급속 발병 젠더 불쾌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줄여서 ROGD라고 하죠. 요거에 대한 관심이 좀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이런 논의가 거의 없긴 하지만 이제 외국에 있는 트랜스젠더나 이런 젠더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이런 그 사이트나 이런 데 하다 보면은 이제 이거 ROGD 이거 없다. 이거 그냥 가짜다. 유사과학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 유튜브만 검색을 해봐도 이런 거 없다. 젠더 디스포리아, 젠더 불쾌증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있다가 점점 사춘기가 될수록 점점 커지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거다. 라는 것으로 이게 이제 정설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급속 발병 젠더 불쾌증 그냥 줄여서 제가 ROGD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먼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젠더 디스포리아, 젠더 불쾌증이 뭔가 요거에 대한 정의, 원인 이렇게 알아보고요. 치료까지 다루기는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치료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이 요즘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이 래피드 온셋 젠더 디스포리아 요건 과연 무엇을 얘기한가?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거를 뒷받침해주는 이제 카스 리뷰가 2024년도에 이제 나왔는데요. 그거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따라 이제 그 20세기 들어오면서 이 젠더 디스포리아에 대한 진단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독일에서의 젠더 디스포리아의 그 진단율인데요. 보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니 녹색이 이제 그 여성입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있어서 급격하게 많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남자들도 증가하고 있지만 남자 15세, 19세보다 여성 15세에서 19세가 더 많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과연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증가했을까라는 이제 거에 대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 SNS 사용의 증가율과 우리가 이제 관련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사실은 래피드 온셋 젠더 디스포리아의 사실은 기본 그런 컨셉이고요. 보게 되면 여자들이 이제 훨씬 이런 이 SNS나 아니면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게 하나의 컨셉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이제 트랜스젠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관련된 정보나 뭐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이후에 달라진 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쉬쉬하고 다 숨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거의 알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원치 않아도 이런 트랜스젠더에 관련된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이게 유튜브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서 본다고 하더라도 트랜스젠더 관련된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게 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트랜스젠더 단순히 호기심으로 접근을 하다가 이제 나도 이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호기심이 점점 증폭이 되면서 어, 점점 이런 진단이나 이런 게 젠더 디스포리아에 대한 이 진단율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게 래피드 온셋 젠더 디스포리아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이거는 시장 점유율,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젠더 디스포리아로 이제 돈을 버는 거, 우리가 이제 마켓 그로스인데 이제 시장 점유율도 아니, 시장 성장률이 지금 한 10년 지나고 나면 한 5배 정도로 요거 이제 젠더 디스포리아 가지고서 이제 병원에서 돈을 벌거나 뭐 상담을 하거나 이런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젠더 디스포리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더 디스포리아의 정의는 이제 ICD-5에서의 정의와
아니, DSM-5 정의와 ICD-11에서의 정의가 다른데, DSM-5에서는 아직도 젠더 디스포리아를 이제 일단 병으로 일단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 출생 시에 태어난 성별과 실제로 자기가 이제 느끼고 있는 이 성 정체성으로 머리로 인식하고 있는 이 성의 불일치를 통해서 고통을 겪는 경우, 또한 기능 손상을 경험하는 경우, 요거를 이제 젠더 디스포리아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사실은 요 정의해두는 이유가 우리가 ICD-11에서는 이 젠더 디스포리아를 성별 불일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성적인 건강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고 있어서 요걸 이제 병으로 보지 않는데 DSM-5는 이제 그 성전환 수술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 호르몬 치료 요런 거를 하려면 사실은 진단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요거를 병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DSM-5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이 젠더 디스포리아를 겪으면서 내가 불편한 게 없다. 그거는 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젠더 비수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젠더 비수능은 이제 병이 아니고 실제로 고통을 겪는 경우를 젠더 디스포리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진단 기준이 보게 되면은 그 어린이와 성인이 이렇게 다른데, 청소년 성인이 다른데, 일단 어린이는 요 8개의 항목 중에서 6가지 이상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근데 여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고통과 기능 손상을 초래할 경우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성인은 여기 6개 항목입니다. 이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젠더 디스포리아의 미국에서의 유병률을 보면은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0.8%,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청소년들 대상으로 했을 때 3.3%로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인이 뭘까? 이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실제적으로 밝혀져 있고 많이 연구가 돼 있는 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정이 되는 원인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져 있는 것들은 뭐 생물학적 원인인데요. 뭐 뇌 구조가 다르다. 내가 출생했을 때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실제로 뇌 구조는 여자의 뇌 구조랑 비슷하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호르몬의 영향이 성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 쌍둥이 연구를 통해서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직까지 사실 확실하게 뭐라고 얘기하기는 다 힘들고요. 또 이제 정신사회 분석적으로는 이제 이성의 부모를 과도하게 동일시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생물학적 성에 맞춰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꾸 여자처럼 이제 꾸미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묶고 이런 것 때문에 젠더 비수능이 발생하면서 이런 젠더 디스포리아로 발전한 게 아닌가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성장하면서 부모에 대해서 되게 반항하거나 이런 저항 이런 것 때문에 젠더 디스포리아가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뭐 생물학적 기질과 뭐 환경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이 상호작용으로 복합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잘 모르겠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되게 말이 많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제 그 실제로 레피드 돈스의 젠더 디스포리아를 이제 있다. 이게 사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 만든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젠더 디스포리아의 원인인데요.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거를 보면은 우리가 젠더 디스포리아가 그 경계성 인격 장애. 사실은 이제 그 정신과적 문제 때문에 생긴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이게 특징적으로 자폐랑 이 젠더 디스포리아랑 연관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 다른 연구에서도 이 자폐랑 굉장히 이 젠더 디스포리아랑 연관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여기 원인으로 하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하나가 의 표현 방식이 젠더 디스포리아로 이렇게 표출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나는 이제 그 동성애자인데 이 감정을 내가 돈이 사회적인 이 억압 때문에 이걸 수용할 수 없어서 요게 이제 내 동성애의 마음이 있지만 요거를 이제 그 젠더 성 전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것도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사회적 전염 요게 이제 그 레피드 몬스의 젠더 디스포리아에서 사실은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내가 이제 요거에 대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는 나한테도 이런 반대의 성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라는 것 때문에, 이 전염 때문에 요게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뭐 성폭력 경험이나 아니면 트라우마, 아니면 이제 이 왕따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모의 강요,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정신질환이 같이 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내가 만약에 내가 이제 그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여자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젠더 디스포리아로 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젠더 디스포리아의 분류는 이렇게 이제 DSM-5와 ICD-11에서 이게 이제 크게 그냥 차일드와 그 청소년과 성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2017년 논문에서 뭐 유현무 교수님이 아까 전에 나눠주신 그 자료에서도 이게 이제 그 이분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거기서 젠더 디스포리아는 하나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젠더 디스포리아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게그 아동기에 시작을 해서 청소년, 성인이 될수록 점점 이게 증폭이 되면서 이게 이제 불쾌감이 점점 지속되는 것이라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여성애,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심한 좀 정신질환으로 볼 수 있는데, 내가 이제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상상만 하면은 이 성적 흥분을 느끼는 거. 이게 주로 남성에게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여성애 또는 여기서도 이제 그 급속 발병 젠더 불쾌증, ROG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젠더 디스포리의 하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이제 그 래피드 온셋 젠더 디스포리아가 어떻게 생기게 됐고, 과연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전통적으로 젠더 디스포리아는 어린 시절에부터 이게 진행하는 과정인데 갑자기 생깁니다. 어린 시절에 전혀 이 성별 불쾌감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사춘기를 거치면서 갑자기 이런 자기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생물학적 성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감각을 느끼는 현상을 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젠더 디스포리아랑 굉장히 다르고 주로 친구들의 영향을 받는 여성들에게서 주로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인한 집단 감염 아니냐. 이게 얘기만 들어도 약간 병적 현상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LGBT를 옹호하는 이런 집단에서는 요거 잘못된 거다라고 굉장히 많이 헐뜯고 인신공격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문화가 점점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면서 생기는 이제 문화 관련 증후군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18년도에 그 리트맨이라는 이제 교수님이 발표한 논문 이거 하나가 굉장히 큰 문제를 냈습니다. 이제 2018년 요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 젠더 디스포리아의 새로운 기전이 있다. 사실 여기 그 래피드 온셋 젠더 디스포리아 얘기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젠더 디스포리아랑 또 다른 기전의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알아보자라고 좀 더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여기서 얘기했던 게 이제 그 소셜 인플루언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영향, SNS나 동료 또래한테서 이게 젠더 디스포리아로 이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특징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젠더 디스포리아를 경험하기 전에 정신과적 질환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발견하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처 기제로 인해서 이제 병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리트맨 교수님이 한 그 강의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젠더 디스포리아가 어린 시절에 우리가 소아 때부터 청소년으로 걸칠수록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갑자기 이제 낮은
이제 청소년 이후 성인이 돼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젠더 디스포리아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점점 이제 지속되지 못한 경우는 이제 이게 괜찮아지는 거고, 이 젠더 디스포리아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 결국 이제 우리가 트랜스지션 전환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이제 고민하게 된다. 전환이죠. 예, 전환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전환을 하고 나서도 만족하는 사람들은 있고, 계속 이 전환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서 만족하지 않고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 과정 하나에 전환을 하고 나서 만족하는 이 과정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서 전환을 했는데 만족하지 않고서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또 전환을 하자마자 이게 바로 만족하지 않고서 되게 고통받는 경우,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논문을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도 공격을 이분이 하도 공격을 많이 받고 막 그 뭐 유튜브나 일반 이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도 공격을 많이 하고 인신공격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본인이 자기가 이제 연구한 것들을 발표하면서 나는 프로 LGBT다. 나는 나는 이제 동성애자나 이제 게이나 뭐 트랜스젠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에 있다라고 아예 강의 시작에 이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지만 이 연구를 하는 목적이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 전환으로 계속 가는 과정이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계속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좀 자세히 보면은 2018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발표되고 나서 굉장히 그 문제가 커졌습니다. 사실 논문은 이게 내용이 별게 없어요. 90개의 그 온라인 익명 설문 조사거든요. 이게 2016년부에 3개월 정도 동안 했던 이 설문인데, 이게 부모 설문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한 게 아니라 부모가 설문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갑작스럽고 아이가 갑자기 이제 반대성의 자기 젠더 디스포리아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이 부모를 대상으로 한 거였는데요. 이제 256명의 부모가 응답을 했고, 자녀들 중에서 대부분의 여기서 이제 그 82%가 생물학적 여성이었습니다. 한 90개 항목을 다 가져오진 못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문이 되어 있는데, 3분의 1 정도가 이제 3분의 1 정도 남자, 여자 3분의 1에서 내가 이제 내가 이제 나는 나는 이제 트랜스젠더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3분의 1에서 맞아 너 트랜스젠더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이런 설문인데요. 이런 것들을 90개 항목을 모아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대부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젠더 디스포리아를 경험했던 아이들이 80% 정도는 사춘기 이전에는 전혀 자기 성별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는 86%가 SNS의 영향이다. 친구들 이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아니면 또는 둘 다에 노출됐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결론으로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아이들이 실제로 이 성별 불쾌감, 젠더 디스포리아를 경험하기 전에 60%에서 정신질환을 진단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젠더 디스포리아가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유발된 게 아닌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 사회적인 불안을 경험했고요. 또한 이제 또래에서 이제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자해 이런 것도 많이 경험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가설을 이제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사실은 거의 우리가 이제 인정하지 않았던 이 사회적인 영향, 또래나 SNS의 접촉을 통해서 이게 이제 젠더 디스포리아를 발전시켰을 거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건강한 아이들한테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신질환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취약한 건강 이런 이제 사회적 영향이 미치면서 젠더 디스포리아로 발전하지 않았을까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또 하나는 문제가 이게 사회적으로 점점 이제 우리가 조금만 이 젠더 디스포리아를 경험해도 이제 서양에서는 바로 이제 그 전환에 대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이상해라고 하면 좀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환경 바로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 사춘기 억제 요법이나 아니면 이제 그 성호르몬 치료를 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다시 돌아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런 이 젠더 디스포리아를 악화시키는 거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라고 주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계에 대해서 이게 논문이 나오기 전부터도 굉장히 말이 많아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건 이제 우리가 이 젠더 디스포리아, 레피드 본스의 젠더 디스포리아를 어 이제 얘 좀 약간 이 경향이 치우쳐져 있는 얘기 그 사이트에서 이 표본을 모집했다.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이 아이들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부모의 보고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청소년이나 이런 이 임상 기록이나 제3자의 관찰 자료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하고 백인 미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는데 좀 제한이 된다. 또 이게 과연 이 우리가 이제 코릴레이션과 코세이션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연관성만 있는 건지라고 이게 정확히 밝힐 수는 없다. 우리가 지금 요새 타이레놀이 과연 그 산모한테 투여했을 때 자폐를 일으키냐 안 일으키냐 요 그 문제가 사실은 이제 코릴레이션과 코세이션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요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내가 아이들이 그 이 젠더 디스포리아를 겪고 있으면서 이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가 SNS를 찾아봤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다가 이런 이제 SNS 친구들을 만나면서 영향을 받았냐라는 것에 대한 이 원인 관계를 밝히기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또 다른 논문을 비슷한 내용의 이건 실제로 이제 트랜지션을 그 전환을 한 사람들 대상으로 한 논문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이 젠더 디스포리아를 경험하기 전에 정신과적 질환이 거의 한 55% 이상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네? 왼쪽은 이제 이제 이 젠더 디스포리아를 언제 경험했느냐라는 거고, 보게 되면은 이제 한 55%에서 이 소아 때부터 경험을 했다. 45%에서는 아니면 우리가 청소년 때부터 경험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구가 좀 많이 이제 연구가 이제 좀 많이 돼야 되는데, 이 관련된 연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제 다 철회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논문을 찾아봤는데 다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철회했다. 이제 하도 저항이 강해서 여기서 철회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또 다른 논문에서도 2023년도 나왔던 연구인데요.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아이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젠더 디스포리아를 발병하기 이전에 57%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별 불쾌감 젠더 디스포리아를 이게 한 14세, 평균 14세 정도에 경험하게 됐는데 이전 정신과적 문제는 이미 10살 때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부모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였거든요. 요 연구도 여기서도 51%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아니면 젠더 클리닉이나 이런 거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회적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의학적 전환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레피드 온스 젠더 디스포리아에 대한 입장을 보면요. 두 가지만 알아볼 건데 세계 트랜스젠더 건강 전문가 협회, 요게 이제 굉장히 영향 셉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있고, 예,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료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레피드 온세 젠더 디스포리아 없다. 진단명을 인정할 수 없다. DSM-5나 ICD-11에서도 없다. 하이 분류로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또 하나는 그래도 이게 이제 청소년들 이 성별 정체성을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이제 그룹에서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연구들이 모집단 자체가 편향됐다. 또 이제 급발성이라는 게 그 부모가 봤을 때 급발성으로 보이지 실제로 아이들이 이미 이 어린 소아 때부터 경험했던 이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이 장애를 부모한테 얘기를 안 한 것뿐이지 부모가 봤을 때 급발성이지 급발성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 레피돈스의 젠더 디스포리아를 이야기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비판과 뭐 공격이 많았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왜 찾아봤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라는 게 이게 전염병으로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전염병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레피드 돈스의 젠더 디스포리아 얘기하면은 이거를 이제 이 전염병이라고 본다. 사회적으로 전염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제 이 카스 리뷰를 예전에 송우수 원장님 한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스 리뷰를 통해서 이건 이제 카스 사람입니다. 통해서 이제 이게 여기서도 사실은 이미 아까 얘기했던 레피돈스 젠더 디스포리아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거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스 리뷰는 이제 사람입니다. 맥주가 아니라 사람이 2024년도에 나왔던 연구인데요. 2020년 영국의 NHS, 우리나라 같은 이 국민건강보험 이런 거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의뢰를 해서 이제 했는데 배경은 이제 영국에서 그 청소년 성별 클리닉 환자 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2020년대 50명 미만이었는데 2010년대 50명 미만에서 2020년대 3,000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게 왜 갑자기 늘어났을까라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이전 의료 서비스, 젠더 디스포리아를 경험하고 있는 이런 이 아이들이 병원에 오게 되면, 이 센터에 오게, 클리닉에 오게 되면은 사춘기 차단제를 굉장히 강하게 사용합니다. 아니면은 호르몬 치료를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제대로 검증이 안 됐는데, 이런 걸 하면서 점점 이 젠더 디스포리아가 증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이 문제점을 가지고서 과연 이런 아이들, 이 젠더 디스포리아를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하는 이 의료 서비스가 과연 적절한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서 2020년에 카스 박사에게 의뢰를 해서 이제 기존에 나왔던 많은 논문들을 다 리뷰를 해서 과연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본 그런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2012, 그동안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우리가 젠더 디스포리아를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많이 제시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과연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 적절성을 평가를 했습니다. 30% 이하면은 굉장히 낮은 거고요. 70% 이하가 그나마 좀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목적 자체는 그래도 뭐 긍정적이었지만 신뢰성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실제로 이 논문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치료를 적용했을 때 이게 이제 이게 다 적용이거든요. 과연 아이들에게 적용했을 때 의학적 근거가 있느냐라는 것은 다 거의 완전 하위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사춘기 치료, 사춘기 억제 치료나 아니면은 이제 그 반대 성별에 대한 호르몬 치료 자체가 이렇게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영국에서 지금까지 시행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NHS에서는 이거를 적용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카스 리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젠더 디스포리아의 원인에 대해서 크게 6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환자들이라고 할게요. 이제 환자들이 되게 이제 취약하다. 또 사춘기를 거치면서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적용되고 여기서 이제 그 온라인 스트레스를 얘기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레피드 온스 젠더 디스포리아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SNS나 친구, 동료, 미디어의 영향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고 또 이제 문화적인 렌즈, 이제 종교나 이런 것들이 점점 영국 사회에서 힘을 잃어가면서 이런 이제 젠더 디스포리아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논문에서 여러 가지의 리뷰 논문을 통해서 젠더 디스포리의 원인은 일단은 아이들 자체가 개인적인 이런 취약성을 갖고 있다. 여기서도 얘기하는데 자폐 아동이 젠더 디스포리아로 발전하기 굉장히 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이들이 그동안 겪었던 트라우마나 학대, 가정 불안 이런 것들이 질병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개인적인 취약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런 아이들한테서 사춘기가 될 때 자기 몸 안에 이게 그 2차 성징을 걸치면서 신체 변화가 굉장히 불편하고 괴롭고 이런 것들이 가중이 되면서 이게 이제 정신 건강, 불안, 우울 이런 거로 연관이 되고 이것이 이제 젠더 디스포리아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래피드 온세 젠더 디스포리아가 사춘기 무렵 많이 발생하는 것도 요거 같은 이 연구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회적인 스트레스, 이 정체성 혼란보다는 사회 규범과의 충돌하는 그런 이제 사회에 대해서 반항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온라인 스트레스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미디어나 SNS 노출, 오프라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자꾸 내가 이런 이 고민들을 하게 되면은 자꾸 이걸 찾아보게 되고 이게 더 증폭을 시키면서 나는 이 반대성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이끄는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적인 렌즈는 이제 이 종교적인 이제 신념 예전에는 기독교 서양이나 이런 데서는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 기독교 세계관이 무너지면서 이런 이제 젠더 디스포리아를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좀 많이 사라진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그러면 이제 그 이 6가지 원인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우리가 이거 트랜스젠더가 되냐, 트랜스젠더로 가냐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다 우리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우리 약물 치료가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다. 저절로 여기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이따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계속 바뀌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이제 플루이디티라고 하죠. 유동성. 계속 바뀌는 경우도 있고, 소셜 트랜지션, 이제 사회적 전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내가 남자인데 이름을 여자로 바꾸고, 아니면은 뭐 옷을 여자 옷을 입고, 내가 만약에 흰데 이름을 이제 쉬로 호칭을 바꾸고, 요런 사회적인 수술이나 메디컬 치료를 안 하더라도, 요런 사회적인 전환만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제 예, 불규증이 좋아지는 거죠. 예, 경험하지 않는다. 예. 예, 아닙니다. 예, 불규증이 해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학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는 사실은 극소수인데, 우리는 너무 요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고, 요런 이 다양한 것에 대한 논의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러 가지 그 논문들을 봤을 때 사춘기 억제 치료나 사회적인 전환, 이제 호르몬 치료 이런 거에 대한 논문들을 다 리뷰를 했을 때 과연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이제 나눠봤을 때 이제 퀄리티가 높은 하이 퀄리티의 논문은 사실 거의 대부분 이제 로우 퀄리티 논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는 논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의료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그 카스 리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파급력이 굉장히 컸고요. 이 카스 리뷰에서 이 키포인트를 좀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보면은 2010년대 이후에 그 여성의
청소년들 젠더 디스포리아 환자가 100배 증가했는데, 그게 이제 원인이 사회적인 요인과 정신불안 문제가 연관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생물학적 원인보다는 사회 심리적인 요인이 주 원인으로 의심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춘기 차단제 치료에 대해서 실제로 이 치료 자체가 이 젠더 디스포리아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근거가 약하고, 오히려 뇌 발달, 골밀도, 생식력 등 이런 이 장기적인 위험이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사춘기 차단을 하게 되면은 98%가 대부분 다 호르몬 치료로 이루어진다라는 문제점을 하스 리뷰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교차성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됐을 때 실제로 치료를 해도 정신건강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 16세부터는 해볼 수는 있지만 관련된 질환이 굉장히 동반된 이점 사이드 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전환, 아까 얘기했던 이름을 바꾸거나 이제 he를 she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전환을 했을 때 저절로 이제 디트랜지션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이제 발병률이 명확하진 않지만 후회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장기 추적 연구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그 젠더 디스포리아를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에 있어서 70% 이상이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젠더 디스포리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영국에서는 이제 성별 긍정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과하게 적용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이제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이제 아이들한테 있어서 이런 이 호르몬 치료나 이런 거 사춘기 억제 치료나 이런 거를 이제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는데 이거와 동일하게 성급하게 치료하기보다는 좀 기다리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이제 이 연구가 발표되고 나서 생각보다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논문을 근거로 해서 18세 미만의 젠더 디스포리아 청소년들에게 사춘기 억제제를 처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젠더 디스포리아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에게 있어서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신과 질환이 굉장히 기존에 높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치료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젠더 디스포리아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치료하기보다는 정신과 질환을 먼저 평가하고 이거를 우선적으로 치료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이거를 이제 근거를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의미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레피드 온세 젠더 디스포리아. 요게 이제 그 온라인 스트레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요게 그 젠더 디스포리아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 카스 리뷰가 또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청소년과 아동에게 사회적 전환이나 그 생물학적인 뭐 치료 이런 거보다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올해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카스 리뷰를 인용을 하면서 19세 이하의 성전환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연구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서양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아 청소년들한테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사춘기 억제제 치료나 이런 호르몬 치료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금지하는 그런 경향 이제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젠더 디스포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사실은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다른 신학적인 의견은 뭐가 있느냐 라고 할 때 요즘 굉장히 좀 유명한 이 탐라이트 교수가 2017년도 UK 타임즈에 보낸 거에서 이런 이 젠더 디스포리아는 여기서도 이제 인터넷의 영향을 받아서 고대 영지주의가 인터넷의 영향을 받아서 현대적으로 재탄생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인터넷의 영향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레피드 온셋 젠더 디스포리아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지주의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처드 랜드라는
남복음주의 신학대학 총장도 이건 이제 영지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지주의가 이제 그 플라톤, 여기 플라톤이거든요. 이 플라톤주의 이원론에 따르면은 이 영적인 그런 것과 육을 분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원론인데,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딱 분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게 이제 통합 이론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신학적으로도 이게 이제 이거를 분류 두 개로 이제 영과 육을 이제 분리하는 것 자체가 이 젠더 디스포리아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면은 어, 일단 그 젠더 디스포리아가 사실 급발성과 사회적인 요인을 레피돈스 젠더 디스포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인정을 좀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의 우리가 이제 또래 동료들의 영향과 사회적인 문화 흐름의 영향이 젠더 디스포리아를 급격하게 사실은 이제 그 유병률을 높이는데 그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사실 인정을 해야지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아, 청소년,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게 기존에 우리가 알려져 있었던 이그 아동에게서 발생하는 젠더 디스포리아랑 음, 우리가 지금 개념이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우리가 진단에서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외부적인 환경의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또 이제 젠더 디스포리아를 경험하게 됐을 때 대부분 이제 정신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정신질환이 동반되는 게 자폐가 동반되지 않았는지, 다른 우울증이나 다른 것들이 동반되지 않았는지를 철저하게 먼저 검토를 하고서 그거를 먼저 치료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우리가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성급하게 사회적인 전환, 의학적 전환을 하기보다는 기다리고 관찰하는 것을 우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